안녕하세요. 아이언페이스입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한국산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테라 사태의 여진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뉴욕 증시가 회복했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3만 달러 아래로 다시 하락하면서 4월부터 8주 연속 주봉 차트가 하락으로 마감하게 되면서 시장 투자자들은 바닥이 임박했다라는 신호라는 반응과 금리 인상기에는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몬은 2년 만에 열린 JP모건 투자자의 날 행사에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겠지만 독특한 경제 상황이 혼합되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침체와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미국의 은행주가 일제히 상승하기도 하였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힘들지만 모든 것은 여전히 또한 진행형이라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암호화폐 탑5의 첫 번째 카르다노의 4월에 이어서 그 두 번째인 통계로 보는 솔라나의 4월입니다. 솔라나는 이더리움 킬러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2019년 4월에 출시되어서 놀라운 성장을 보여준 스마트 계약 플랫폼입니다. 솔라나는 POS와 역사 증명 POH의 조합을 사용하여서 거래를 검증하고 이더리움의 가장 큰 경쟁자 중 하나로 탈중앙화 금융 DeFi 분야에서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솔라나는 블록체인의 확장성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인 샤딩, 즉 데이터를 작은 조각으로 축소한 후 별도 저장 거래 처리하여서 속도를 향상시키는 방식 없이 자체 알고리즘인 역사 증명을 기반으로 빠른 거래 처리 속도를 구현하는 프로젝트라고 알려져 있고, 이 역사 증명 알고리즘을 통해서 네트워크의 노드인 데이터 검증자가 네트워크의 모든 거래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도 사건의 시간과 순서를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데이터를 병렬 처리하여서 솔라나의 가장 큰 장점인 확장성을 극복하는 것이 특징이며, 그 거래 처리 속도 또한 기존 블록체인 중 가장 빠른 속도 처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중앙 집중형 시스템인 비자카드가 기술적으로 초당 약 2만 건을 처리할 수 있고, 비트코인이 초당 7건, 이더리움이 약 20에서 30건을 처리할 수 있는 데 비해서 솔라나는 초당 6만 5천 건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블록체인에서 트릴레마의 문제, 확장성, 탈중앙화, 보안성의 이 세 가지 문제가 한 번에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고, 솔라나 또한 이러한 압도적인 처리 속도에 집중하게 되면서 현재는 여러 가지 문제점 또한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 프레젠테이션의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라나는 지난 4월 말 전월 대비 약 31%가 하락한 84.7불을 기록하였고, 현재 5월 23일 가격은 약 49.6불 수준으로 5월에 접어들면서 이미 추가로 45% 이상 하락하였습니다. 불과 2021년 말 수준과 비교해 본다면 3분의 1 이하 수준에 가까운 가격으로 하락하였고, 이는 현재의 암호화폐 시장 전체 분위기를 대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월말 시가총액은 약 288억 달러에서 오늘 현재는 171억 달러 수준까지 하락하면서 12개월 최저점을 매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NFT 시장의 거품 붕괴와 테라 사태 이후에 디파이 시장의 축소라고 할 수 있고, 금리 인상 시기엔 암호화폐도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어서 투자자들의 전체 포트폴리오 조정 상품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간 사용 거래량이 감소함은 물론 전월 사용자는 약 5만 2천 명으로 50% 이상이 감소하는 부진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NFT는 소유가 아니라 활용이라는 의식이 전체 시장에서 확대되면서 가격 거품의 분기가 실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라나의 4월 이벤트 중 최고의 악재는 역시 4월 30일에 네트워크에 또 다른 가동 중단이 나타났고, 이번에는 NFT 프로젝트가 시작된 후에 네트워크가 비활성화된 상태로 7시간 동안 중단되었으며, 이는 캔디머신 제작자 메타플렉스가 이후 거래 혼잡을 제한하기 위해서 보스 세금을 추가하기도 하였습니다. 5월 들어서 큰 폭의 가격 폭락은 바로 이러한 사용자 경험이 시장 가격에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4월 솔라나 디파이 TVL 총 예치 자산 규모는 전월 대비 17.9%가 감소한 총 64억 달러 수준으로 2021년 8월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솔라나 플랫폼 전체 TVL 최고 점유율은 마리네이드 파이낸스로 약 6억 7,600만 불인데, 마리네이드 파이낸스는 솔라나 재단이 설립한 유동성 스왑 프로토콜로 솔라나를 스테이킹하면 스테이킹 증빙으로 MSOL이라는 토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과 사용자들의 미래 가치에 대한 확신의 척도인 스테이킹 상황을 살펴보면 솔라나는 전체 공급량 대비 약 76.2%가 스테이킹이 된 상태로 꾸준히 증가 중이고 긍정적인 면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4월 말 기준 솔라나의 총 공급량은 약 5억 2,100만 개입니다. 그럼 4월 주요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암호화폐 대출 서비스 업체인 메이플 파이낸스가
솔라나 블록체인 확장형 최초의 담보 대출 프로토콜인 크레딧샵을 출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들은 솔라나는 탈중앙화된 자치 조직과 대체 불가능한 토큰 프로젝트, 그리고 더 중요한 솔라나를 보유한 고래들로 구성된 활기찬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솔라나 기반을 선언하였습니다. 두 번째, 솔라나 NFT 프로젝트인 OK베어스가 짧은 시간에 프로젝트의 완판에 도달하면서 약 1,800만 달러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지난 4월 30일 솔라나는 보시 네트워크를 침범함에 따라서 7시간 정전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정전이 발생하면서 네트워크 작동이 멈추는 대형 사건이 또 발생하였습니다. 솔라나에서 봇을 채굴하던 NFT는 약 초당 400만 건 이상의 트랜잭션을 기여하는데, 이 봇이 네트워크를 침범하게 되면서 검증자들을 합의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약 7시간 동안 네트워크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솔라나의 봇은 솔라나 NFT 프로젝트에서 캔디 머신이라는 컬렉션을 출시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보관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들의 개발사인 메타플렉스는 자사 앱의 봇 트래픽이 부분적으로 네트워크 충돌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솔라나는 사건이 발생한 해당 주말 동안 NFT와 관련된 주목할 만한 거래량을 기록하면서 이더리움 거래 비용은 유가랩스가 약 5만 5천 개 NFT를 출시하면서 평균 450불 이상으로 급증하게 되었고, 일부 사용자는 이러한 거래를 위해서 가스요금으로 최대 5개의 이더리움 또는 약 14,000불을 지불하고 NFT 중 하나를 발행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벤트를 통해서 이더리움 가격 변동이 왜 발생하는지를 알게 되었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에서 특정의 대형 사건이 발생하거나 이더리움 기반 서비스가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가격은 충분히 서로 변동성이 올 수도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간에 급격하게 성장한 솔라나 플랫폼도 여전히 생존을 위해서는 그 기회와 도전이 진행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 준비된 프로젝트로는 바로 가상현실을 솔라나 프로토콜과 통합한 최초의 응용 프로그램인 솔리스 메타버스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게임 요소의 마켓플레이스를 구성한 몰입형 게임으로 알려져 있고, 향후 가상현실과 디파이를 결합한 스테이킹 메커니즘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침체된 시장 분위기에서 출시가 오히려 지연될 수도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자동차 경주 게임 레이스5입니다. 솔라나 기반 최초의 자동차 경주 게임이 될 듯하고, 게임의 참여자들은 자동차 게임을 기반으로 부동산 소유와 별도의 베팅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남아에서 엑시 인피니티의 열풍처럼 프로게이머가 아니어도 이러한 게임을 통해서 일반인들도 메타버스 게이머로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수준의 새로운 형태의 직업이 탄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22년 가장 기대되는 솔라나의 NFT 게임으로는 달리고가 있는데, 이들은 경마 게임으로 게이머들은 게임에서 이용되는 말 품종의 NFT를 구매할 수 있으며, 이들은 다른 말과 경주를 하거나 다음 세대를 탄생시키는 종마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솔라나의 새로운 프로젝트로서 살펴본 이러한 게임 관련 탈중앙화 앱들이 물론 솔라나 프로토콜 자체를 개선하지는 않겠지만, 새로운 잠재 고객과 사용자를 솔라나의 생태계로 끌어들임으로써 그들의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솔라나는 하반기 디파이와 유틸리티 교환 그리고 유동성도 준비 중이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은 당면한 가장 큰 과제가 남아있는 듯 합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약 4번의 네트워크 다운을 경험한 솔라나의 문제점이 아직 크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추가적인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확장성을 포기하면 거래 처리 속도가 문제가 되고, 솔라나처럼 빠른 거래 처리 속도 구현을 위해서 비교적 쉬운 프로그래밍 언어로 설계하게 되면 해킹에 취약하고 거래 처리 속도가 높은 만큼 유저들의 접근성이 높아져서 급격한 거래 증가가 일어나고 블록체인 자체가 다운되는 등 해킹 문제와 더불어서 취약한 보안성이라는 단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전문가들은 솔라나의 경우에는 디도스 공격이 주 네트워크의 가동 중지 시간의 주요 원인이 될 수가 있고, 사용자는 스팸이 네트워크에 과부하가 걸렸다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이더리움 맥시스트와 대체 네트워크 애호가 간의 끊임없는 경쟁으로 인해서 사용자가 네트워크 개발자가 솔라나의 안정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비난하기 시작하면서 거래 검증 메커니즘을 제고하기로 결정하였고, 기터브에서는 새로운 테스트넷 코드베이스를 출시하고 빠른 UDP 인터넷 연결이나 QUIC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대기시간 개선을 위해서 약 10배속 스테이크 가중 프로세스를 구현하고 있으며, 수수료 우선순위 지점, 메커니즘 활성화 등을 통해서 다양한 개선
개선에 더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렇듯 블록체인을 확장하고 속도 개선에 집중하는 모든 프로젝트들 역시 항상 이렇게 위험 요인이 발생하고 있고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데 더 집중함으로써 블록체인 기술이 삶의 새로운 영역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향후 더 면밀하게 그들의 개선과 발전 과정을 함께 지켜보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